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스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요. 오늘은 그 핸드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살짝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은 제가 오늘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핸드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핸드폰은 어찌 보면 약간 기초 모델링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모델링에 대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포함이 된 약간 초중급 정도에 되는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뷰로 오셔서 프론트 뷰에서 제가 사진을 도면을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드에서 뷰 세팅 가신 다음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 그리고 자,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5주차 토요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원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요. 네, 이렇게 이제 프론트 뷰에서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왔다면, 자, 트랜스팔렌시 부분을 50으로 입력을 해서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도면 상태에서 보시면 핸드폰이 보시고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이 있을 건데, 저희가 일단 앞면을 저희가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중심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보시면 여기 전화기 받는 부분 있죠?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어플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중심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을 맞추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뷰로 올게요. 라이트 뷰에서도 제가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건데, 라이트 뷰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도면에서 보시면 옆면도 있죠. 예, 옆면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옆면을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을 맞추는 걸 다 했으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 스플라인 툴 중에서 네모난 스플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 네모난 스플라인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맞춰서 들고 올 건데, 가로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줄이시다 보면 260 정도면 이렇게 가로축을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로축도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맞춰질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라운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딩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라운딩이라고 그 네모난 쪽에, 네모난 스플라인 쪽에 보시면 그 라운딩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꼭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던 게 라운딩 형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라운딩이 이제 표시된 바로 아래 보면 이제 라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숫자를 차차차차 내리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라인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핸드폰을 저희가 만들기 위한 몸통 부분의 라인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익스크루드를 들고 와서 라인을 아래로 넣어 주시면 이렇게 핸드폰의 모양이 처음에 가지고 와질 거 될 건데,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 옆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이렇게 라운딩 된 형식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온 것도 보면은 이렇게 중심축, 롤드축을 중심으로 해서 Z축으로 길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일단 저희가 캡을 이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크루드에서 필드 캡을 둘 다 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텝 부분을 일단 5개 정도로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라운딩이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 수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필드 캡을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오브젝트가 저희가 라인을 만든 거에 비해서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아래쪽에 보시면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오브젝트가 필드 캡을 적용하기 전에 크기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레디우스 값을 천천히 이제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올리기 하기 전에 뭘 먼저 할 거냐면 무브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Z축으로 늘어나는 거였죠. 이 부분은 1cm 정도로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cm로 줄인 만큼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오브젝트가 살짝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캡을 이용해서 살살살 늘리다 보면 어느 정도 한 13cm 정도 하면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cm만큼 늘어난 만큼 스텝 부분에도 적당하게 면을 늘려줘서 조금 더 동그랗게 유지가 되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작업부에서 보시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살짝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저희가 필드 캡을 이용을 해서 라운딩, 즉 라운딩이 된 면을 생성시킨 면을 중심으로 보시면 오브젝트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라인이 생긴 것을. 그런데 물론 렌더링을 했을 때도 이게 살짝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이 오브젝트 파일을 저희가 폴리곤화를 하게 되면 이 필드캡에 의해서 저희가 라인, 옆에 라인, 무브멘트로 생성시킨 라인과 캡으로 생성시킨 앞에 라인과 뒤에 면이, 앞뒤면이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데 분리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합쳐지게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컨스트레인 바로 아래 보시면 크리에이트 싱글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되냐면 저희가 폴리곤화를 하더라도 여기 무브멘트로 생성시킨 면과 캡으로 생성시킨 앞뒤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라인이 분리되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모델링 몸체 부분을 완성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몸체 바디라고 하죠. 바디가 있을 건데 이 바디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그대로 폴리곤화 하셔도 되겠지만 폴리곤화가 하기 싫으시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후 중간쯤에 보시면 여기 커넥트 스테이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속 커넥트라고 읽게 되는데 이게 버릇이 돼서 커넥트가 아니죠. 예. 네. 여기 마스크 에디터블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본을 유지를 하면서 폴리곤화된 파일을 분리를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을 분리하시게 되면 바디 원본은 눈동자를 꺼주셔야겠죠. 그리고 폴리곤화된 파일을 이렇게 확인을 저희가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그 다음 부분은 뭘까요? 여기 이렇게 단추, 여기 이렇게 버튼 부분을 만드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버튼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거냐면 옆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라이트 뷰. 이렇게 라이트 뷰로 돌아오셔서 처음에는 저희가 몸체를 만들었던 네모난 스플라인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네모난 스플라인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버튼 부분을 일단 중앙 부분에 맞춰 줄게요. 그리고 맞추신 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기를 점점 이렇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시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옆면의 길이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세로축 길이도 맞춰져야겠죠. 세로축 길이도 점점 맞추다 보니 92, 한 92 정도 하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라운딩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옆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써서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프론트 뷰와는 다르게 라이트 뷰에 저희가 생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드에서 오브젝트에 보시면 항상 Z축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Z축을 0으로 하고 X축으로 20을 하셔야 바디 부분을 잠깐 꺼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틀어졌기 때문에 조금 맞춰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당겨주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 오브젝트가 큽니다. 저희가 만든 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크기는 한 10cm 정도로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버튼 부분에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구멍을 뚫어주는 부분에 이렇게 캡을 저희가 적용을 할 건데, 캡을 적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캡을 적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면 작업을 이제 뚫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항상 이 뚫어진 부분 직각으로 뚫려있지가 않잖아요, 버튼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딩까지 잡아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버튼 구멍 1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요 볼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볼은 바디 최종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 메인을 먼저 넣어주고요. 메인 파일, 그리고 빼야 될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저희가 가지고 온 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요 온체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 연결된 부분만큼만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작은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에도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야 될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버튼 구멍을 여기 바디 아래다 넣으면 지금 봐요, 적용이 안 되죠. 자, 이 볼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오브젝트를 두 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그럼 두 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의 몸체를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엔 저희가 빼야 될 오브젝트 있죠. 빼야 될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는 그룹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룹화를 해서 빼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화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시켜서 한 번에 빼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저희가 이제 이 빠진 구멍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걸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버튼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구멍보다 작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튼 구멍 1번이 이 큰 구멍을 뚫었던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CV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고요. 복사를 하신 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구멍이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버튼의 크기에 맞출 수 있게 크기를 점점 맞추다 봅니다. 맞추다 보니까 한 10에 한 40 정도 이렇게 맞춰질 건데, 여기서 가로축은 저희가 건들지 않았잖아요. 가로축도 한 1cm 정도 빼주는 작업을 저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빼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이렇게 버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 뺐다면 무브멘트는 저희가 보통 저희가 처음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작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구멍 뚫은 부분보다 너무 크면은 나중에 버튼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시면 구멍 뚫는 부분도 버튼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보시다시피 버튼 구멍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버튼 1번이라고 이름을 고치도록 하고요. 이 버튼 1번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신 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버튼 2번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튼 3번은 저희가 빠른 구멍이라고 했던 이 구멍을 이용을 하시면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일단 위로 오셔서 저희가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에를 보시면 버튼이 희한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조금.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저희가 각자 조금씩 줄여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신 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트 뷰로 오셔서 무브멘트는 5 정도로 조금 줄여주시고요. 이 사진제에 맞게 이렇게 버튼의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버튼의 위치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의 버튼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버튼도 똑같이 저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버튼은 다 만들었다면 그룹화를 해서 버튼들이라고 미리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의 면에서는 이제 버튼은 반대편에 그렇게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앞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와 전화기 음성 듣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뭐 버튼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해서 넘어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요. 핸드폰은 거의 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리가 돼서 영상이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버튼 두 번째 핸드폰 이어서 만드는 영상은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